토지 정책인데 교재로 가시면은 이제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169페이지로 가시면은 169로 가시면은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가 좀 어려운 게 지역지구제가 이 2차 과목이 공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넘기게 이따 보시게 되면은 공법에 그러니까 2차를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공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약간 또 제가 공법 문제 공법도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 가는데 또 이제 중간중간 보면은 중개사법도 막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개론해서 이 전체 걸 다 다루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이따 보시게 되면 뭐 선분양, 후분양, 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뭐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는데 일단은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지역지구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요약집으로 가시면 지역지구제 페이지는 99페이지입니다. 일단 99페이지에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구역이라는 것은 공법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학교로는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좀 전 했듯이 자, 만약에 여기가 주택이고 주택이고 주택이다. 공장이 있어요. 그럼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자, 주거 전용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직접 개입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예요. 토지 이용 규제고 그 다음에 주거 전용을 바꿨다는 것은 부의 외복가를 제거시켰죠. 그 외 부의외복가. 그럼 부의 외복가를 제거시켰다는 것은 외복가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우리가 외복가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두 가지를 이제 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죠? 자, 장점은요. 장점은 단점이 있다. 그럼 어울리지 않는 거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용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이용을 해서 효율성은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세대 간과 지역 간이 달라요. 자, 세대 간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형평성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대라는 것은 300세대, 500세대 아파트 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와 후 세대거든요. 그럼 여기가 주거 전용주로 바꾸면 됩니까?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럼 현 세대, 우리 세대만 잘 살아요. 다음 세대 넘겨줘요. 넘겨주죠. 그럼 현 세대에서 후 세대까지 넘겨주니까 무슨 간의 형평성은 유지돼요. 세대 간에. 근데 이제 발생되는 게 지역 간의 형평성이거든요.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들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 공법 시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배우셨죠? 군사시설이 묶였어요. 여기가 묶이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개발을 못 하는데 여기가 이 지역이 막 그 KTX가 지나가고 뭐 GTX가 뚫리고 뭐 백화점이 생기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군사 지역이 났어요. 중심 상업 지역이 나요. 그럼 중심 상업 지역으로 고치는 게 효율적인 이용을 했죠. 근데 여기만 하고 여기는 안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만 집가가 올라가고 여기는 집가가 안 올라가니까 무슨 간의 형평성. 그래서 나온 게 TDR이에요. 그럼 아까 TDR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는 양도한다. 디벨롭먼트는 아직 개발권이기 때문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예전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 저자가 얘기한 거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했나요? 시장기획에 맡겼나요? 시장기획에 맡겨서 개발권을 양도하게끔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102페이지 가시면 토지은행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은행이 이제 또 두 번째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럼 토지은행은 자기가 우리나라에 실시 안 되고 있다, 실시되고 있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토지비축제도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부가 미리 비쌀 때 가격이 쌀 때 개발 미개발지를 사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미리 사서 비축했다가 나중에 토지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죠.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했으니까 자, 얘는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적 개입선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장단점이 있나요? 자, 장점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토지 수요 억제 및 수급 조절을 통한 토지 시장의 안정, 공공개발 용지를 원활하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하죠. 무질서 무계획 토지 개발을 방지하는데 이 저자가 낸 게 개발 이익을 그냥입니까? 얘도 환수할 수가 있습니까? 환수 가능하죠, 그죠? 개발이 환수제도 들어왔고 단점은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죠.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으니까 관리 문제도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공공 자유보유로 가야 돼요. 공공 임대보유로 가야 돼요. 임대보유로 가는 게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토지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용개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용개발. 자, 공용개발은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용개발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죠. 근데 토지은행은 개발 토지였어요. 아까 미개발 토지였어요. 그럼 토지은행은 소유자가 어떤 의사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은행이 토지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약하죠. 그 다음에 지금 환지개발과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가 환지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환지 방식을. 그래서 1900년 한 70년대나 60, 70년대 돈이 없을 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었거든요. 토지구획 정리사업. 자, 그래서 토지를 구획해주고 우리가 보류주였다가 개발 비용에 대한 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걸 채비지라고 배우셨죠. 그럼 채비지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그냥입니까? 돌려줍니까? 그러면 매각해요? 재분배해요? 재분배하죠. 권리가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때 투기가 발생합니다. 지가가 7배나 뛰어요. 그죠?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절차가 그냥이다 좀 복잡하다. 복잡해서 우리가 1980년도 안산이나 목동 신도시 매수 방식으로 와요. 그럼 매수 방식은 그냥요 수용 방식이에요. 그러면 권리가 완전히 아까 이거 축소죠. 축소. 권리가 축소되고 얘는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죠. 소멸되다 보니까 계획적인 토지용을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절차가 또 간단하고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데 아까 보통 토지 수용에서 보상해주면 그냥입니까? 공시지가로 해줍니까? 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따가 비교하고 오른쪽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게 있나요? 그럼 우리나라 개발부담금 제도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토지의 인접성 때문에 29번지가 정부가 개발을 하면 그냥입니까? 주변 땅값이 올라갑니까?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얘가 노력해서 그래?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그럼 개발이익이 그걸 어떻게 됩니까? 환수를 해야 돼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다? 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그럼 개발부담금도 아까 간접적인 개입수단으로서 환수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다, 있다, 있죠.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게 개발이익이거든요. 그러면 그냥에 대해 환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발 부담금의 환수 제도가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 개발 사업에 관한 징수하는 부담금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지구제가 공법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야매를 이따 해드리겠는데 넘겨볼게요. 넘길게요. 문제집으로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자, 169페이지 가시면은 1번 문제는 쉬우니까 갈게요. 아까 했던 건데 토지 문제가 5번 토지의 자연적에서 부중성 때문에 양이 한정돼 있죠. 그 다음에 직가고를 나타내는 질적 토지 문제도 다 영소성 때문에 그래요?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부중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환지와 매수를 비교했죠. 그럼 이번에 토지정책 수단에 틀린 거는 2번 토지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환지예요, 매수예요? 수용 방식이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넘겨볼게요. 자, 3번.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무슨 간의 형평성은 유지됐죠? 세대간이죠. 왜냐하면 여기를 주거지로 바꿔다 보니까 됩니까? 환경이 좋아집니까?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살아요? 다음 세대 넘겨줘요. 그럼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된 거죠. 근데 그다음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약이 됩니까? 그럼 여기가 집가가 올라가고 떨어지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으로 하셨죠.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보장이 됩니까? 안 되죠.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뒤에 세대 간의 형평성은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돼요? 그럼 세대 간의 형평성은 보장되고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공법 문제가 나왔어요.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다르죠. 그러면 제가 공법도 야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은 글씨로 맞히셔야 돼요. 어떤 걸 맞히냐 보세요. 전용은 우리가 양호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양호한. 근데 일반은 편리한이라는 게 나와요. 공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과 전형을 갈려요. 그래서 제가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자구가 정량 아시죠? 근데 얘가 이 성을 바꿨어요. 따라서 전량. 자구가 정량. 그럼 한번 자니까 그냥입니까? 이제 일편단심이 됩니까? 그러면 그냥이야 일편단심. 그럼 일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량, 일편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일반이 나왔죠. 그러면 일량이야? 편리한이 나와야 돼. 편리한. 내가 공법도 안 해. 미치겠네 정말. 그러면 양호한이 나왔으니까 전용이 맞아요. 전용. 알겠습니까? 한 끗 차이야. 전용이냐 일반은 우리가 따라서 전량. 전용은 뭐가 나오고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2번이 틀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에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별걸 다 해. 지역만 있어, 지구도 있어, 구역도 있죠. 그러면요, 딱 하나만 중복이 안 돼요. 지역끼리만 안 돼요. 뭐끼리만? 그럼 지역끼리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른 건 다 돼요. 그러면 지역끼리 안 된다는 것은 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중복 지정이 될까요? 안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이야 지역끼리만 안 돼. 다 돼. 다. 그죠? 얘끼리 되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주거지역에 미간지구가 있어. 그럼 되죠? 왜? 지역과 지구는 되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거는 뭐만? 지역끼리만 안 된다는 게 엄청나게 학계론에 잘 나와요. 공법 문제가.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4번의 정답은 2번이죠. 5번의 정답은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적었어요? 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그냥입니까?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럼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위함이죠. 무슨 왜곡가를 사전에 방지했어요? 부왜곡가. 좀 전에 했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알겠죠? 정신을 딴 데로 하지 마시고. 그럼 그냥이야 효율적이야. 그 다음에 5번 어머 무슨 간의 형평성. 근데 지가를 막 합리적으로 조장할까요? 아유 지역지구 됐다고 어떻게 지가를 조정해. 상식이야. 거기다 적어. 기출이기도 하고 상식이기도 하다.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은 틀린 거. 자, 용도지역지구제의 부해복가를 제거시켰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어울리지 않는 거 어울리게 했죠. 그럼 무슨 성을 달성했어요? 다 나왔네. 내가 얘기한 거 다 트네.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한 거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용을 잘하자라는 게 형평성이에요? 효율성이야? 분배를 잘하자는 게 형평성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이야 이용을 잘했어. 그럼 무슨 성이야? 효율성이라고 봐야 되지. 화이팅. 넘겨요. 나왔다. 7번. 5번.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기법이라고 하는데 국계법이라고 많이 해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아까 지역만 안 되잖아. 다른 거 다 돼요.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죠. 공법 문제가 출제돼. 공법 문제가 아주 미치겠어 아주 그냥 학계론에. 그렇죠. 맨날 출제돼. 맨날 틀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은 5번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도시 지역 중에 있어요? 장난해? 밑에 해설이 있어요? 용도 지역은 어떻게 나나 불러봐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도시 지역에 지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법 상식만 있으면 맞히시는 거죠. 일 갔나? 야, 또 나왔다. 9번에 나 어머 굉장히 신나네. 3번에 가봐. 일량이야? 전량이지? 그러면 이 편량이 나와야 되지. 어머 재밌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양호한이 나왔으니까 전형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좋죠. 그런가요? 단독주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찾았습니까? 왜냐면 단독주택은 1종이죠. 2종은요. 공동주택이죠. 공법도 몰라. 미치겠어 한정했어요. 맞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괴로운 내가 이해가는데 공법도 못해. 미치겠어 진짜.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일종 전형 주거지입니까? 단독이 나왔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량이 안 맞죠? 그럼 양호한 나오면 아까 전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3번은 내가 이해가는데 10번은 이 저자의 생각이야. 밑에 4번 있어? 자, 국계법 있죠? 자,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여기는 거의 단어가 나와. 거기 보시면은 밑에 두 번째 밑줄 쳐봐.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야, 내가 봐볼게. 여기 칠학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내가 어려운 말해? 공법은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개발지능지구라는 거죠.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맞아요? 또 냈다. 아주 한장어 같다. 가시게 되면 제 2번에 가시면은 자 1편은 맞죠? 근데 봐봐 1종과 2종과 3종이 달라요. 그럼 3종으로 갈수록 층수가 커져요. 1종은 그냥입니까? 저층입니까? 4층이 하고 중층은 말 그대로 중층이죠. 평균 18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3층은 그냥이야 중고층이야. 중고층 고층이에요. 공법도 안 해. 씨. 그럼 2종이야 3종이야? 3종이죠 3종. 잘해. 그러니까 나봐요. 그냥이에요. 이게 클수록 층수가 높아져요. 정층, 중층, 고층이잖아요. 뭐가 어려워. 씨. 그럼 몇 종이야? 3종이죠. 알겠죠, 그죠? 그냥 공법도 간단하게 해. 왜 공법인지 알아? 공포스러워서. 자, 갑니다. 교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3종이네?
중고층이니까. 그 다음에 12번에 용도지역지구제 설명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아까 TDR 아시죠? TDR은 정부가 개입을 한 건가요? 아니죠. 자, 들어보세요. TDR은 그냥요, 정부의 개입 이시 없이, 그죠? 우리가 왜 보존지역에 서 있는 개발권을 양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개발권 양도를 날 요. 정부가 양도한 거예요? 개인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려요? 양도를 해갖고 지네들끼리 사고 파는 건데 용적률을. 그 용적률은 공적이야 사적이야? 사적 활용해서 지네들끼리 활용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정부의 시장에 개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안 들어가는 거지. 대답을 하라는 거지. 알았어. 이렇게 막 분위기 좋다. 알았어. 공법도 야매하니까 좋아하네 아주 그냥. 그다음에 지역 간의 형평성을 대책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도 맞는데 정부의 개입은 틀렸죠. 정부의 개입 없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이 시장기구를 통한 거죠. 지네들끼리 양도한 거예요. 우발적인 손실을 우발적 이익으로 보상한 건 맞죠.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켰다까지는 다 맞아요. 근데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3번에 4번에다가 겹쳤죠. 아주 잘 나와. 토지 선매 있어? 맨날 나와 맨날. 자, 토지 선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시청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이 그 매수를 위하여 원하면 선매자한테 지정해서 그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합니까? 따라서 협의 매수. 이거 됐다 잘 나와.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 100%야. 찾았어요? 기출 문제를 뺏겨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맨날 내요. 그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뒤에 또 나와. 이때 나올 거야. 14번. 찾았습니까? 자, 14번은 전 놀란 게,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감정평가도 강의한다 그랬죠? 감정평가가 3월 달에 있고 공인중개가 10월 달에 있는데 3월 달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지금 이 14번 문제였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적중됐다는 거지. 왜? 감정평가 문제를 그대로 뺏겼으니까. 감정평가는 중개사법도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중개사법이 그해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이. 그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토지 선매 또 나온다 그랬지? 수용이야? 협의 매수야? 가격 공시 아시죠? 자, 봐봐. 내가, 올라 보세요. 꿀팁을 드린 게, 공시, 너무 힘 많이 주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비도 오고, 공시 주체가 있죠? 그러면 국장은 누구를 줄임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장은요? 시장군수구청장. 꿀팁을 줄게. 계열만 누가 하지? 시장. 그죠? 나머지는 다 누가 하지? 국장이에요. 맞아요? 그럼 공로주택도 누가 할까? 국장이 해야지, 국장. 계열만 시장이 한다니까? 그럼 공로주택은 누가 해? 국장이 공시하죠. 그런가요? 그럼 공로주택 가격 공시를 시장군수구청장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뒤에도 틀렸는데 공로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죠. 아니 국장이 하는데 무슨 국장의 의견을 들어요?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로주택 소유자의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것만 알면 아는 거죠. 공동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하죠. 다시 할게. 개별만 누가 하고? 나머진 다. 표준주택 누가 해? 그렇죠? 개별 시장군수구청 아시겠죠? 공동주택 국장 아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연습하시고. 토지 선매 또 나왔다. 강제 수용합니까? 협의 매수죠. 3번이 바뀌었거든요. 이 공유적에서 바뀌었고 나왔는데 3번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 중개사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래신고 잘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거래당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잔금지기로부터 60일입니까? 이건 바뀌었습니까? 계약 체결 날서부터 6개월이거든요. 이게 바뀐 게 나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보시면 되고. 선분양, 후분양이 있어요? 올해 나올 것 같아. 별 붙여보세요. 선분양, 후분양. 자,
선분양과 후분양. 선분양은 그냥이야 팔고죠. 직구 팔아요, 팔고죠. 팔고죠 있죠. 맞아요? 후분양은요? 직구 팔죠. 그러면 선분양은 파니까 그냥이야 건설회사들이 돈이 들어와.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죠. 그렇지. 근데 후분양은 그냥인데 질려면 은행 가서 돈 빌려야 돼. 잘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그러면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PF를 일으켜서 많이 건설회사가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굉장히 이슈화 되는 게 건설회사와 정부의 머리 싸움이에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분양을 하려고 그러죠? 후분양을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정부가 또 칼 짤딱 들어서 그냥 후분양도 분양가 상한제. 그죠? 그러니까 머리 싸움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갈게. 야매로 가는데 후분양은 그냥이야 장기적이야 이게 공급이 그냥이야 감소해. 얘는요 증가. 그 후분양은 그냥이야 짝대기가 내려가. 그래서 내려가. 그럼 얘는 그냥 있어 짝대기가 서 있어. 서 있죠. 야매가 나왔었어. 야매가. 그럼 어떤 게 더 감소해 공급이?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자, 그럼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공급을 감소시켜요. 왜? 왜냐면 팔고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로 가는 거야. 그냥이야 공급이 위축돼. 그럼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이 더 증가되지.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건설회사한테 많이 빌려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분양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이 부도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게 후분양 제도의 PF를 일으켜서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래는 공공지원보다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고치셔야 돼요. 중공공임대라고 들어보셨긴 하셨죠? 그 이름이 잘못된 나중에 제가 후술할 테니까 일단 8년은 맞아요. 몇 년은 맞다? 만약에 10년이다, 8년이다. 8년이라고 하셔야 돼요. 체크하셨죠? 나중에 제가 뒤에 나오거든요. 후술을 또 할 거고요. 그럼 정답 몇 번만 맞아? 5번. 15번 별표. 아까 내가 토지은행 나온다 그랬죠? 토지은행은 5번 지자체에서요, LH공사에서요,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되는 각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시행 시 토지 비축 제도는 비축된 토지의 관리는 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1번 가볼게. 토지 비축은 정부가 그냥이야 직접적 개입이야. 아까 직접이라고 했잖아요. 직접적 개입 정책 수단이고, 토지 비축은 토지의 공적 기능 확대됨에 따라서 또 커질 수도 있고,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죠.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히 또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또 완화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6번으로 가시면은 토지은행은요, 4번에 가시면은 개발계획이 수립비 가능하게 돼요. 스포를 방지하죠. 근데 개발이 환수가 안 돼요, 돼요? 됩니다.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개발이익 환수를 하기 위해서 토지은행을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지웠는데, 자, 개발 토지였어요? 미개발 토지였어요? 그럼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그렇다면 관리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직접 공공자유로 가야 돼요? 공공 임대보유로 가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17번에 2번 매입 시점과 매각의 관리가 소홀시 비공식적 사실상 보유가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국공유지를 무담 점유할 수 있어요. 공식이에요, 비공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생겼죠. 그럼 정부가 그냥 임대해줘야 돼. 그러면 사전에 방지하려면 공공 자유 보유가 아니라 임대 보유 형태로 가는 것이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넘기세요. 또 나왔다. 씨. 개별만 누가 해? 자, 시그마 가잖아. 왜 이렇게 감이 떨어졌어?
또 작년에 또 나왔어. 지금 4번 있어? 개별만 누가 해?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 맨날 나와. 맨날 나오면 맨날 틀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개별 공시가는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죠. 다른 게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개발부담금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죠. 예. 있어요. 개발부담금 있어요.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 되겠고, TDR 제도는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잘하시네. 그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죠? 자, 토지 비축도 그냥입니까? 직접적 개입입니까? 개입 수단이 들어가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러면은 19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죠? 그럼 근거 법률을 얘기해 보세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그런가요? 그럼 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가액 상승에 관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무슨 이익 환수예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지 국회법률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0번에 가시면은, 자, 틀린 거. 자, 우리가 아까 3번에 TDR 아시죠?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습니까? 또 냈네. 정부의 개입 이시 없이 간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21번은 다 볼게요. 중요합니다. 이게 21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가볼게요. 1번. 토지정책에다 옳은 것은, 자, 토지정책 수단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 금융지원, 보조가 직접입니까? 어떤 것만 빠져야 돼요? 금융지원하고 보조만 간접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없어요?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 있잖아. 아까 있다 그랬잖아. 자치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2번. 자, 펜 들어. 개발 사업의 이익을 하고 얻는 사업 시행자가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개발이라는 단어 있어요? 똥을 치고. 이익이라는 단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환수라는 단어 있어? 제도라는 단어 있어? 그 네 가지를 읽어봐. 무슨 말하는지 몰라? 알죠? 그럼 개발이익 환수 제도죠. 나 미치고 한장한테 초등학생 데리고 하네. 개발 동그라미 치고 이익 동그라미 치고 환수 치고 제도 치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죠.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잖아요. 틀었죠? 야, 3번 또 나왔다. 토지 선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죠. 강제 수용합니까? 허위 매수. 이건 맞추겠다. 맨날 낸다, 맨날 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냥입니까? 기초를 뺏깁니까? 뺏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가시면은,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갔겠죠?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 봐봐. 개발과 문제가 발생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랬죠? 따라봐요. 토지 적성평가. 자, 애가 고3이에요. 야, 너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그냥 해요. 적성검사를 해요. 맞아요? 그럼 토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개발로 갈지 보존을 갈지 적성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합리적으로 그냥 해야 적성검사로 조정을 해. 조정을 해. 맞는 걸로 조정하는 게 이게 바로 토지 적성평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 내가 가르쳐줄게 또. 토지 있어? 동원을 쳐봐. 구획정리 있어? 동원을 쳐봐. 연결시켜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죠. 아까 환지 방식 아시죠? 그 환지 방식이에요. 기억해요? 미개발 토지를 토지 연계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구획 정리를 해줍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를 높여주는 전환시키는 게 이게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줄임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더 나가는 건 그렇고 넘겨보세요. 아까 제가 좀 후술한다는 얘기가 19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90페이지에 가셨어요? 네. 가시게 되면은 자 임대주택 제도에 관한 틀린 거 있죠? 네. 그럼 아까 제가 10년은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죠? 10년이에요? 8년이에요? 그럼 뭐가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주택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 몇 년짜리가 몇 년짜리가 있을까요? 8년짜리와 4년짜리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혜택이 더 많을까요? 8년. 전 단기 냈거든요. 4년 냈거든요. 그러면 밑에 3번에 보시면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예전에 중공공 임대주택이었어요. 옛날에 이름이 중공공 임대주택인데 그냥이다 이름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거든요. 찾았어요? 근데 난 정책이 짜증나는 게 정책이나 잘할 것이지 왜 이름만 바꿔놔서 학교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 이해하셨습니까? 공법은 그냥이야 더 힘들어. 더 힘들죠. 맨날 바뀌니까. 그죠? 아니, 공법이 더 힘들 거야 아마 공법 교수님이. 그러면 이 장기 일반 민간주택이 원래 뭐였다? 중공공 임대주택이었어요. 10년이야 8년이야. 아까 8년이라고 나왔었죠? 10년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이 아니라 몇 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 민간 임대주택이고, 이번에 가시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인데 얘도 몇 년이죠? 8년입니다. 근데 4번에 단기 있죠. 단기 임대주택은 몇 년? 4년. 이게 8년, 10년, 4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8년 아니면 4년이지. 10년이 나오면 돼, 안 돼? 그럼 누구만 4년이야? 단기만 4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는 좀 혜택이 적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10년이 아니라 8년으로 좀 고쳐줘야 되는 거죠. 고쳐줬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나왔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8년이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셔서 꼭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거까지만 풀어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이제 보는데 일단은 조금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 180페이지를 일단 가보세요. 가시면은 주택정책의 1, 2번이 있죠. 좀 쉬운 거니까 좀 해드릴게요. 1번은 어디 있냐면 요약집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106페이지에 주택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거기에 잘 나오진 않지만 주택공급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거기를 이제 보세요. 객관식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주택공급의 원칙은 4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양시, 집업하고 5가지 가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공급의 원칙은 뭐냐면, 자, 주택 공급을 지을 때 그냥이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적하고 다 성이 있죠. 그럼 중간에 있는 글씨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정양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수요에 맞게 그냥이 돼요. 양에 맞게 가야 돼요.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 되죠. 얘기해봐요. 그 다음에 적시는 그냥입니까? 시점을 맞춰야 됩니까? 수요의 시기에 맞추지 않으면 시차가 나타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적지는 따라서 지리적 위치. 자, 여러분들 상가예요? 지금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은 수익성이 중요해요? 쾌적성이 중요해요? 쾌적성이 좋은 지리적 위치에 적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우리가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따라서 양시지법. 여기가 아닌 거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소성의 원칙은 잘 안 내는 게 그냥이야 글씨가 달라. 그러면 주택을 우리가 취득할 때는 복잡해야 돼? 좀 간소해야 돼? 그럼 따라봐. 양시지법. 여기에 적합성이라는 게 들어가? 야, 적중했다. 그럼 2번 문제. 양시지법이니까 뭐가 안 들어가? 양시지법에 적합이 없잖아. 그래서 적합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시지법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 제 요약집 93페이지로 가시면 PIR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PIR 지수. PI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93페이지.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좀 안 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풀려고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PIR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PIR은 뭐냐면 프라이스가 주택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이고 그 다음에 I가 인컴이 연소득이에요. 레이티오가 비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연소득보다 주택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높다고 생각하세요? 흥분하지 말고. 그죠? 그럼 이 비율을 높여줘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낮춰주는 게 주택 부담을 줄이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 할게요. 1번 갑니다.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주택 수요의 구매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든. 자,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냥요 구매 능력이 향상돼요.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대출 기간, 구매력을 좀 높이려면 대출 기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자가 낮고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그러면 주택 구매 능력이 상승되겠죠. DTI와 LTV 아세요? 그럼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밀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을 하향 조정, 상향 조정. 그래야지만 주택 구입 능력이 높아져서 많이 사죠. 그럼 LTV도 상승하게 되면 주택 구입 능력이 확대되겠죠. 근데 PIR은 크면 좋아요? 부담이 커지잖아요. 주택 가격이 너무 크면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은 완화된다, 더 커진다. 커지겠죠.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PIR 지수는 그냥입니까? P가 프라이스 주택 가격입니까? 인컴이 연소득이죠.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택의 비율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PIR 지수가 너무 높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92페이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PIR 지수를 넣어놨어요. 굉장히 세심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양시지법도 넣었죠. 얼마나 세심해. 그죠?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요약집은 완벽하다고 봐야 돼요. 재수없어. 그죠? 그래서 PIR 지수까지 넣었다니. 그죠? 그래서 아까 양시지법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럼 양시지법에 안 들어가는 건 적합이라는 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은 안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셨었죠? 그러면 188 풀었죠? 그럼 181서부터 가야 되죠?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제가 잘라와서 문제집을 잠깐만 줘보세요. 문제집만. 그래서 지금 180페이지까지 풀어줬다고 하셔야 돼요. 했으니까 181페이지서부터 투자론까지 가겠습니다. 투자론까지 가는데 많이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투자론에서 자, 투자론에서 투자론에서 좀 많이 해줄까요? 조금만 해줄까요? 또 왜 그래? 아이씨. 조금만요. 저번 주 너무 많았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왜냐면 정책이 주택 정책 그 다음 주 하게 되면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정책 투자가 이렇게 좀 끊긴 게 좀 딱딱 끊긴 게 좀 그런데 일단은
220까지? 220까지는 좀 괜찮을까요? 좀 더 나가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죠? 220까지. 220까지 가시면은 34번까지 있죠? 거기까지 좀 풀어오시면 돼요. 33번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적으니까 220까지라고 그랬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181페이지에 대해서 주택 정책에 남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투자에 대해서 화폐시장 같이 포트폴리오 전까지 요 정도만 이제 풀어보시면은 그 나머지 거가 좀 더 시간이 좀 남으면 약간 오늘처럼 약간 좀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예. 뭘 여쭤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